뜻밖에도 이 나이에 신혼 첫날 밤이라는 단어를 듣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서 다시 가슴 설레는 경험을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그날 밤 그가 침대 옆에서 조용히 꺼내 보인 어떤 물건을 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건 조금 후에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인생의 후반에 접어든 제가 발견한 예상치 못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봄날의 이야기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의 자연이 풍부하고 조용한 동네에 살고 있는 68세 김민서예요. 젊은 시절부터 40년 넘게 한복을 지으며 가게를 운영했는데 5년 전 가게를 접고 지금은 천천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죠.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만약 그날 늘 가던 시장에서 장을 보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날 갑작스러운 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그 마을버스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만약을 생각해봤자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날을 기점으로 제 인생은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색으로 물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68세에 만난 마치 하늘이 내려준 것 같은 소중한 인연, 그리고 그로 인해 180도 달라진 제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께 마음을 담아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분명 따뜻한 봄이 찾아올 거예요. 그날은 아침부터 공기가 무겁고 칙칙해서 마치 제 마음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동네 시장 길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죠. 평소에는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있어도 마을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평소보다 많은 야채와 과일을 샀어요. 커다란 배추에 무 그리고 손주들이 오면 먹이려고 달콤한 사과까지. 양손에 든 비닐봉지는 묵직했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갈 기운조차 빼앗아 가는 듯 했어요. 시장의 아케이드 아래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릴지 아니면 이대로 서둘러 집으로 갈지 한참을 망설였죠. 문득 장바구니에 담긴 신선한 생선이 신경 쓰여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과감히 택시를 잡기로 했어요. 요즘 택시는 요금이 만만치 않잖아요. 평소에는 웬만해선 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날은 발바닥까지 아파서 어쩔 도리가 없었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빨리 오세요 하고 발을 동동 굴렀는데 몇 대의 택시가 제 앞을 그냥 지나쳐 갔어요. 비 오는 날은 잡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겨우 한 대의 택시가 제 앞에서 천천히 멈췄어요. 그리고 백미러에 비친 운전기사님의 얼굴이 왠지 모르게 무척 친근하게 느껴졌죠. 7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눈가에 깊게 패인 잔주름이 그의 온화한 인품을 말해주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조수석 창문을 열고 민서 씨 오랜만입니다. 하고 말을 걸었을 때 저는 놀라움에 말을 잃었죠. 설마 그분이 저를 기억하고 계실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운영하던 한복집 손님으로 오셨다고 알려주셨어요. 제가 가게를 접은 뒤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저는 그분에 대한 기억이 없었죠. 그분의 이름은 박건우 씨로 30년 넘게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직 후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이 동네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대요. 나이가 들면 버스 타는 것도 힘들잖아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그가 부드럽게 말하는 걸 듣는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따뜻한 빛에 감싸이는 듯 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분이 있다니요.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하게도 그분 택시를 타는 일이 많아졌어요. 물론 제가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시장에 갈 때마다 그분의 택시가 제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분이 일부러 시장 주변을 자주 돌고 계셨다고 해요. 혹시라도 민서 씨가 또 택시를 타게 될까 싶어서요 하며 쑥스러운 듯 이야기하셨죠. 박건우 씨는 정말 다정한 분이었어요. 무거워 보이는 짐을 들고 있으면 항상 먼저 나서서 들어주셨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씌워주며 일부러 집 앞 현관까지 데려다 주실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무릎을 다쳐서 발을 절뚝거리며 걷고 있을 때였죠. 그날따라 택시가 전혀 잡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걸어가려던 참이었는데 퇴근 후 집으로 가던 박건우 씨가 저를 발견하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분은 택시 미터를 켜지 않고
집까지 저를 태워다 주셨어요. 이웃끼리는 이럴 때 서로 돕고 살아야죠. 곤란할 때는 돕고 사는 게 당연한 일인데요. 친근한 미소로 말하던 그의 모습은 지금도 제 눈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한 뒤로 다시는 누군가와 깊이 엮일 생각은 없었어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혼자 살아가기로 결심했었죠. 하지만 박건우 씨와의 만남이 제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따뜻한 눈빛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에 살며시 와 닿았죠. 그럼 또 뵙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환하게 웃던 그의 모습이 그날 밤에도 그리고 다음 날에도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어요. 가슴 한구석이 마치 봄바람에 흔들리는 꽃처럼 아릿하지만 분명하게 설레는 것을 느끼고 쉽게 잠들지 못했죠.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린 게 정말 몇십 년 만인지 몰라요. 젊었을 때는 사랑은 그저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를 살뜰히 보살피고 조용히 서로의 곁을 지키며 위로해 주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박건우 씨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완벽한 존재였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의 흐린 하늘도 무거운 장바구니도 그리고 한 대의 마을버스를 놓친 일도 모두 우리들의 만남을 위해 준비된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되었죠. 그렇게 처음 만난 뒤로 박건우 씨와 저는 마치 이끌리는 것처럼 자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바로 운명이었구나 하고 확신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매주 목요일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뜨개질 모임을 하고 있다는 걸 그분은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 시간이 되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꼭 문화센터 앞을 그분의 택시가 지나가곤 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다른 손님을 태우고 있을 때도 일부러 멀리 돌아 제 모습을 확인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그분의 그런 한결같은 마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서 씨, 오늘은 안색이 좋지 않으시네요. 혹시 감기라도 걸리셨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문화센터를 나서자 박건우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택시를 세우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가 살짝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정말 안색이 안 좋아 보였을 거예요. 제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의 목소리에서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젊었을 때라면 이런 감정을 곧바로 사랑이라고 알아챘겠지만 이 나이가 되니 이게 가슴의 설렘인지 아니면 그저 편안함인지 그 경계가 모호해서 잘 구별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죠. 그분을 만날 때마다 제 입가에 저절로 다정한 미소가 번진다는 것. 어느 날 동네 시장에서 겨울 준비로 무거운 배추를 안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그분이 저를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제 손에서 배추를 받아 자신의 택시 트렁크에 실어주셨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죠. 아, 이분은 정말로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있구나 하고요. 김장 배추가 얼마나 비싼지 예전에는 시골에서 직접 배추를 키웠던 이야기 등 차 안에서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왠지 모르게 너무 즐거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박건우 씨는 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마치 중요한 보물처럼 전부 기억하고 계셨어요.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손주들 이야기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도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속으로는 아니 이 나이에 뭘 하며 왠지 쑥스러움을 느꼈지만 가슴 한구석이 은근히 따뜻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무척 신중했어요. 나이든 혼자 사는 여자가 이제 와서 누구와 연애를 하다니 혹시라도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 좋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분과 거리를 두려고 했죠. 일부러 다른 택시를 타보기도 하고 문화센터에 가는 시간대를 바꿔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분과 더 자주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운명이 우리를 자꾸만 엮으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민서 씨, 혹시 오늘 시간 있으시면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드디어 그분이 오랜 망설임을 떨쳐내고 용기를 내어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그때의 제 대답을 지금도 정말 후회하고 있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그저 놀라서 다음에요 라고 얼떨결에 말해버렸죠.
그리고 그분의 얼굴에 한순간 깊은 실망의 빛이 스치는 것을 봤는데도 도저히 말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바로 네, 좋아요 하고 대답했더라면 우리 관계가 조금 더 빨리 진전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쩌면 그때 저의 망설임도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겠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숨겨진 마음을 확인하면서도 그것을 말로 꺼내지 못한 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봄부터 매미가 우는 여름, 그리고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까지 계절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하지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죠. 진정한 사랑은 조급해하지 않고 때를 기다릴 줄 안다고. 우리들의 이야기도 그렇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마치 잘 익은 과일처럼 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건 정말 신기하네요. 때로는 힘든 시련이나 아픔을 겪으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지기도 하니 말이에요. 제가 다리를 다치던 그날이 설마 우리를 이렇게까지 끈끈하게 이어주는 계기가 될 줄은 그때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동네 시장에 나갔어요. 이제 쇼핑은 저에게 일상의 한 부분, 습관처럼 되어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딱히 살 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저 혹시라도 박건우 씨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발걸음이 저절로 시장으로 향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정말로 넘어져 버릴 줄은 몰랐어요. 시장의 좁은 골목길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안고 걷다가 예상치 못하게 발을 헛디딘 거죠. 한순간 시야가 핑그르르 돌면서 마치 세상이 뒤집힌 것처럼 느껴졌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무릎에는 마치 뼈가 찢어지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느껴졌죠. 어휴, 괜찮으세요? 주변 상점 사람들이 금세 달려와 저를 부축하려 했지만 아파서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자식들에게 연락해볼까 했지만 이런 일로 굳이 걱정을 끼치는 게 내키지 않았죠. 큰아들은 지난달 미국으로 이민 가서 멀리 떨어져 살고 둘째 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느라 늘 바빴어요. 딸은 남편의 본가에서 살면서 손이 많이 가는 아이 셋을 키우느라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한참을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박건우 씨의 택시가 제 앞에서 천천히 멈춰 섰어요. 택시에서 허둥지둥 내린 박건우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죠. 그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의 얼굴을 보자 왠지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마도 몸의 아픔보다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저를 걱정해 준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강하게 뒤흔들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민서 씨, 당장 병원에 가시죠. 지금 제가 책임지고 모셔다 드릴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그분은 제 장바구니를 소중히 안고 조심스럽게 저를 부축해 택시의 조수석에 태워주셨어요. 평소에 쾌활한 그의 모습은 거기에는 없었고 얼굴에는 깊은 걱정의 빛이 가득했죠. 병원에 도착해서 진찰을 받아보니 다행히도 골절은 피했지만 인대를 심하게 다쳐서 무려 2달 정도는 깁스를 하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헤아렸는지 박건우 씨가 마치 살짝 스치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매일 찾아와서 민서 씨를 돌봐드려도 될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은 크게 쿵하고 울렸어요. 기쁨인지 아니면 당혹스러움인지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너무 죄송하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우리 관계는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박건우 씨는 정말 매일매일 빠짐없이 제 집으로 와주셨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옮겨다 주시고 처방받은 약을 가져다 주셨죠. 때로는 직접 정성을 담아 만든 따뜻한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시기도 했어요. 저는 간병인을 불러야 하나 생각했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순서가 오려면 몇 달이나 걸리는 상황이었죠. 자식들에게 연락하니 모두 휴가를 내고 달려오겠다고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모두 각자의 삶에서 바쁜데 나이든 엄마 때문에 일을 쉬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혼자 살다가 아프게 되니 이렇게까지 외롭고 쓸쓸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그런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그러자 박건우 씨가 살포시 제 손을 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곁에 있으니 안심하세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에 쌓아 올렸던 튼튼한 벽은
소리를 내며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이 이렇게나 따뜻하고 포근한 것일 줄은.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깨달았답니다. 사랑의 나이는 상관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퇴근 후에도 매일 제 집에 들러주시는 박건우 씨를 보며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이제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심으로 감사했죠. 이렇게나 제 곁에서 조용히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자식들은 각자 바쁜 생활 때문에 자주 얼굴을 보여주지 못해도 이제는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다리 부상이 저에게는 마치 하늘의 축복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답니다. 다시 누군가를 믿고 마음속 깊이 의지할 수 있게 해준 더없이 소중한 계기를 선물해 줬으니까요. 그렇게 박건우 씨의 따뜻한 보살핌과 다정함에 감싸인 채 깁스를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분이 뜻밖의 부탁을 해오셨죠. 깁스를 푼 지 2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제 다리는 완전히 나아서 혼자서도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박건우 씨는 여전히 세심하게 저를 신경 써주셨어요. 때로는 장을 보는 것을 도와주시고 때로는 맛있는 손수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죠. 그런데 요즘 들어 그의 표정이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주저하는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게 신경 쓰여 견딜 수가 없었어요. 평소의 쾌활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때때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거든요. 결국 제가 먼저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어봤죠. 그러자 그분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조용히 꺼내서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천진난만한 얼굴을 한 무척 귀여운 아기가 있었죠. 그분은 자신의 둘째 아들, 딸, 즉 손녀라고 알려주셨어요. 손녀 이야기를 하는 그의 얼굴은 다정한 할아버지의 미소로 가득했고 정말 행복해 보였죠.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손녀의 100일 잔치에 입힐 한복을 저에게 지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으셨다는 거였어요. 제가 예전에 한복집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저는 40년 넘게 한복을 지어왔으니 솜씨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5년이나 바느질을 쉬었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망설여졌죠. 하지만 손녀에게 최고의 것을 선물하고 싶은 할아버지의 그 순수한 마음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여서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다시 바늘과 실을 잡고 싶다는 억누를 수 없는 그리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재봉틀의 경쾌한 소리, 부드러운 고급 비단의 감촉, 그리고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술을 놓던 그 시간들이 문득 너무나 그리웠던 거죠. 한번 해볼까요? 하지만 제 솜씨가 많이 무뎌졌을 테니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하고 제가 말하자 박건우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의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곧바로 아름다운 비단 옷감을 사다 주셨죠. 연한 분홍색 저고리와 연두색 치마의 색 조합을 선택한 그분의 센스가 정말 훌륭했어요. 그리고 바느질을 시작하니 신기하게도 손가락이 가볍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젊었을 때처럼 밤샘 작업을 할 수는 없었지만 매일 조금씩 정성을 담아 꼼꼼하게 만들었죠. 박건우 씨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가슴 설레어하며 매일 꼬박꼬박 찾아와 상황을 확인했어요. 한복을 짓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젊은 시절 버스 운전만 하며 살아온 이야기, 은퇴 후 택시 운전을 시작한 계기,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손녀가 태어나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된 이야기까지. 그의 인생 여정이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 달 정도가 지나 드디어 한복이 완성되었죠. 그리고 연한 분홍색 저고리에 연두색 치마를 맞춰보니 마치 봄 햇살을 받으며 피어나기 시작한 갓 태어난 꽃봉오리 같았어요. 박건우 씨가 그 한복을 손에 들고 눈시울을 붉히는 것을 봤을 때 저도 코끝이 찡했죠. 아, 우리 손녀가 이걸 입으면 얼마나 귀여울까. 그분의 말에서 넘쳐나는 따뜻한 사랑에 제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득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죠. 한복을 지을 때마다 그것을 입을 사람을 생각하며 정성을 담았던 그때의 기억이요.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한복을 짓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느꼈던 건 누군가의 특별한 날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박건우 씨는 처음으로 저에게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분이 늘 가던 동네의 작은 식당이었지만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었죠. 식사를 하면서 그분은 행복한 표정으로 손녀의 백일잔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분의 기쁨이 그대로 저에게 전해지는 듯 했죠.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고. 이 나이에 다시 찾아온 이 가슴 설렘은 과연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저 따뜻한 우정일까요?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박건호 씨 덕분에 제 인생에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는 것.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흐르던 어느 날이었죠. 문화센터 뜨개질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문득 제 귀를 의심케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저 택시 운전사분 요즘 젊은 여자랑 잘 돼가는 모양이던데? 아니 이 나이에 무슨? 그런데 들어보니 딸 또래의 젊은 아가씨랑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제 가슴은 갑자기 쿵하고 크게 내려앉았어요. 설마?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던 과거의 상처가 아릿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이 제 마음을 덮쳤죠. 박건호 씨를 믿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지금까지 차근차근 쌓아온 이 따뜻한 관계가 혹시라도 흔들리게 될까봐 그 사실이 두려웠던 거죠. 며칠 뒤 동네 시장의 뒷골목에서 저는 정말 보면 안 되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바로 박건호 씨가 소문에 나왔던 그 젊은 여성과 다정하게 걷고 있는 모습이었죠. 3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 귀여운 여성이었는데 박건호 씨의 팔짱을 살포시 낀 채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리는 새하얗게 변했고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처럼 과거의 쓰라린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내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젊었을 때 남편이 젊은 여성과 걷고 있는 것을 목격했을 때 그 가슴 찢어지는 듯한 비참한 기분이 되살아났던 거죠. 그때 남편은 그냥 회사 후배일 뿐이야 하고 괴롭게 얼버무렸지만 결국 그날 이후 저는 박건호 씨를 피하게 되었어요. 그분에게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택시도 일부러 다른 운전사분 차를 골라 탔죠. 문화센터에 가는 시간도 일부러 그분의 순찰 시간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박건호 씨가 제 집으로 찾아와도 저는 몸이 좋지 않다고 거짓말하며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 한구석은 항상 쿡쿡 쑤시는 것 같았어요. 그분의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는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는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가 어느 날 시장 뒷골목에서 우리는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어요. 피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박건호 씨가 천천히 하지만 곧장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은 며칠 새 꽤나 야위어 보였어요. 깊은 한숨만 이어지는 가운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하지만 힘주어 입을 열었죠. 민서 씨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부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피하시는 걸 보니 제 가슴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진심이 담긴 절절한 목소리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복잡한 감정들이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시장의 뒷골목에 있는 오래된 작은 카페.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마주 앉았어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따뜻한 오코노미야키가 놓인 테이블 앞에서 한동안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먼저 입을 연 것은 저였어요. 그날 젊은 여성분과 함께 계신 것을 봤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죠. 박건호 씨는 제 말에 한동안 멍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윽고 그 표정을 밝고 안심한 듯한 미소로 바꾸었어요. 아, 혹시 미소 씨를 보신 건가요? 미소 씨라고 다정하게 이름까지 부르는 것을 듣고 제 가슴은 더욱더 아팠어요. 하지만 박건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죠. 거기에는 소문의 그 젊은 여성이 사랑스러운 아기를 안고 미소 짓는 사진이 있었어요. 저희 며느리입니다. 제 둘째 아들의 아내죠. 사실 손녀딸 백일잔치 한복에 대해 민서 씨와 상의하려고 미소 씨가 찾아왔던 겁니다. 제가 제대로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죠. 박건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의 며느리인 미소 씨는 친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고 시아버지인 박건호 씨를 친아버지처럼 깊이 따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손녀의 100일 잔치 준비도 둘이 힘을 합쳐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민서 씨, 혹시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였나요? 박건호 씨의 눈이 저를 슬프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황급히 손을 저으며 고개를 흔들었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제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얼마나 제 마음의 상처에 갇혀 다른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왔는지 그때 비로소 분명하게 깨달았던 거죠. 박건호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저에게 손수건을 건네주었어요. 이제 저의 진심을 민서 씨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코노미야키가 완전히 식어버린 그 작은 카페에서 박건호 씨는 마치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듯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아내와 헤어지고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날을 보냈는지, 그리고 저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변했는지. 처음에는 그저 이웃으로 따뜻하게 지켜보고 싶었다가 어느새 저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기가 정말 부끄럽지만 민서 씨,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박건호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가슴은 격렬하게 떨렸어요. 이렇게 따뜻한 감정을 다시 한번 이 인생에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문득 현실적인 고민들도 밀려왔어요. 자식들은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 게다가 우리 같은 나이의 사랑이라니. 머릿속이 복잡한 감정으로 뒤죽박죽이 되었죠. 건호 씨는 그런 저의 마음속 갈등을 눈치챘는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서 씨,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저는 언제까지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고 그 달빛이 왠지 모르게 한층 더 밝게 보였어요. 마치 제 마음속에 숨어있던 어둠이 천천히 걷히는 것처럼. 박건호 씨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기까지 저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그의 진심을 알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제 마음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꺼내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죠. 저는 가장 먼저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의 본가에서 살면서도 항상 제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지켜주던 아이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딸에게서 돌아온 예상 밖의 반응에 제 가슴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죠.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동네 사람들한테 무슨 망신이냐고.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운 딸의 목소리에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자식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하나 둘씩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멀리 미국에 있던 큰아들까지 일부러 서둘러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죠. 하지만 자식들의 반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거셌어요. 평소에는 손주 돌보느라 바쁘다고 하던 딸도, 부산에서 사업하느라 바쁘다던 둘째 아들도 모두 서울로 모여들었어요. 거실에 둥그렇게 둘러앉은 자식들 앞에서 저는 또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예상 밖의 그리고 든든한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다름 아닌 박건호 씨의 며느리 미소 씨였죠. 어느 날 자식들이 모여있는 제 집에 미소 씨가 살며시 찾아와 주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시아버지인 박건호 씨가 얼마나 따뜻하고 성실한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깊이 저를 아끼고 있는지를 자식들에게 정성껏 이야기해 주었죠. 특히 손녀의 100일 잔치에 입힐 소중한 한복을 제가 정성껏 지어줬다는 이야기를 듣자 딸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얼굴은 저 처음 봐요. 그리고 한바탕 가족 간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마치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낸 후에야 겨우 자식들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최종적으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죠. 결혼식은 하지 말고 조용히 혼인신고만 해주세요. 저와 박건호 씨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넘쳤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자식들의 거센 반대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랜 시간 홀로 우리를 키워온 엄마가 갑자기 모르는 남성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니 그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이었음에 틀림없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이때 저는 진심으로 느꼈어요.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박건우 씨와의 새로운 출발이었던 거죠. 가을 바람이 기분 좋게 스치는 어느 10월의 날.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어요. 자식들의 뜻을 존중해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그날 밤 박건우 씨가 소박하지만 따뜻한 축하연을 마련해 주셨죠. 테이블에 차려진 것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담긴 집밥이었어요. 비록 소박한 식사였지만 처음으로 한 가족이 된 우리의 마음은 어떤 화려한 진수성찬보다도 풍요롭고 가득 찼죠. 그날 밤 박건우 씨의 집으로 발을 들였을 때 제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어요. 제가 20살에 처음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의 집에 들어갔을 때보다 훨씬 더 가슴이 두근거렸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포근하고 왠지 모르게 그리운 듯한 다정한 향기가 퍼져 나왔어요. 알고 보니 박건우 씨가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따뜻한 된장국을 끓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제부터는 매일 아침 제가 민서 씨에게 된장국을 끓여줄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에서는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난 10년간 늘 혼자서 부엌에 서서 혼자 데워 마셨던 된장국. 그것이 이제는 누군가가 저만을 위해 끓여줄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서 말문이 막혔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우리는 마치 갓 결혼한 부부처럼 어딘가 어색하면서도 은근히 달콤한 분위기에 감싸였어요. 박건우 씨는 직접 준비한 하얀 잠옷 한 벌을 저에게 건네주면서 빙그레 미소 지었죠. 하얀 면 잠옷이었는데 가슴에는 제 이름의 이니셜이 정성스럽게 수놓아져 있었어요. 듣고 보니 제가 정성을 다해 지어준 손녀의 100일 한복에 대한 고마움으로 며느리인 미소 씨가 바쁜 시간을 쪼개 손수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나이에 맞이하는 첫날 밤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겠죠. 하지만 사랑의 나이는 상관없다는 것을 저는 이 밤에 확신했답니다. 젊었을 때의 활활 타오르는 격렬한 불꽃 같은 사랑과는 달랐어요. 그것은 깊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고요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강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깊고 평온한 사랑이었죠. 그저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설레고 손을 맞잡은 채 나누는 소소한 대화의 수는 밤하늘의 달빛보다 훨씬 더 반짝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마치 20살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달콤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분에 감싸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정말 박건우 씨가 정성껏 끓여준 따뜻한 된장국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저는 소박하지만 사랑이 담긴 아침 식사를 둘이서 함께하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깊고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이구나 하고요. 제가 68세에 이렇게나 새로운 사랑을 만나 진심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될 거라고는 도대체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지금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같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때로는 사랑스러운 손녀딸을 함께 돌보며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때로는 사소한 일로 의견이 충돌해 다투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금방 화해하려고 애쓰고 있죠. 늦게 찾아온 사랑이기에 하나하나의 순간이 더욱더 소중하고 더욱더 깊이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야 저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와 그 깊은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더없이 소중한 짝이 있다는 것은 인생에서 정말 큰 축복입니다.